경제 지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고용 지표 점검부터 해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월 초에 공개된 미국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의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비농업 부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1월에 11만 9천 개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많았던 23만 6천 개를 6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었고요. 실업률도 지난 2008년 12월 7.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7.7%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일단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월초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그 당초 예상치인 34만 5천 건, 그리고 전주에 33만 4천 건보다도 더 증가한 33만 6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그 주간 단위로 봤을 때 4주 만에 소폭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7주 연속해서 40만 건 그 경기 판단의 기준선이라고 여기지는 40만 건을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했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4주 이동평균치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에 하락하면서 작년 12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국 일자리 증가세가 좀 더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지난 2011년 이후에 4주 이동 평균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민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반대되는 추이를 보여주면서 선행성을 갖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4월 초에 공개될 미국의 일자리는 일단 지난 월 초에 이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같은 그런 민간 부분의 자생력이 최근과 같은 그 결과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올해 적어도 1, 4분기를 포함해서 상반기에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인 그런 좀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고용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고용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질수록 향후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즉 3차 양적 완화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대략 두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 또는 종료, 그리고 초저금리 기조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시행 절차상 일단 제로금리 수준의 변화 여부보다는 무엇보다도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 또는 종료에 대해서 시장은 우선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의 그 FOMC 정례 회의에서 몇몇 그 FOMC 인사들은 3차 양적 완화 축소 또는 종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그 연준 통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시장이 갖고 있는 3차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차 양적 완화, FOMC 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연준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일단 고용 극대화, 더불어서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아직은 분명히 연준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좀 더 유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가 낮아질 대로 현재 낮아지면서 거의 제로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금리를 통해서 그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3차 양적 완화, 즉 양적 완화의 실행을 통해서 일단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판단은 미국 경기, 즉 그 고용과 물가가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단행할 만큼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했냐에 대한 판단에 우선적으로 좌우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에서 그 연준이 밝힌 실업률 6.5%와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 2.5%를 통화정책 변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네. 아직 실업률은 양적 완화 정책 종료보다 유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향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은 실업률 전망이 7% 이하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종료할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개선이 상대적으로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3차 양적 완화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업률이 7% 이하로 하락하는 데는 현재 실업률 속도를 고려한다면은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특히 연내 3차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버냉키 그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한 시퀘스터 관련된 문제도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유지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상하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들은 분명히 재정 리스크를 낮춰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 말 이후에 재정절벽 합의를 통해서 감세 정책이 종료되고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의 소비를 비롯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의 그런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일단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지속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현재 제로 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시기도 대략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12월에 FOMC 정례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 19명 중에서 11명이 금리 인상 시기를 2015년 정도로 예측한 바가 있었고요. 따라서 미국 고용 지표들의 개선에도 일단은 당분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이 양적 완화의 축소나 네. 종료는 물가나 고용, 그 외 변수들에 달려있는데 아직은 유지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업률이 7%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 한 네.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경제 지표와 함께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